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들을 정리하고 각종 뉴스를 모아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해드리는 무식한 연구대입니다. 저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저희 포함. 사회에 눈을 뜨게 되는 그날까지 각종 이슈들을 다룹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가락기제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하지만 5월 18일 정부에서 등교 개학은 예정대로 20일날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자연스레 가을학기제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사그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또 가을학기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될지 모르니 미리 알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바로 출발합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덮쳐오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언론에 언급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9월의 첫 학기이자 개학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입니다. 등교 연기가 수차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웃국가인 일본의 아베 정부에서조차 이 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가을학기제 도입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들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전달해 주었는데요.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3월학기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이번에 가을학기제로 개학 시기를 바꾼다면 아무리 혼밥, 혼술의 문화가 성행하는 한국이라지만 어쩌면 학기제로만 놓고 봤을 때 국제적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혼학이죠. 물론 왕따나 따돌림 같은 개념이 아니니 우리만 학기가 다르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고, 저 역시 무조건적으로 가을학기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학기제가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으며 또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또 왜 반대를 하는지, 또 가을학기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샅샅이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3월학기제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왜 대한민국은 3월학기제를 선택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개화기, 즉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한국이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아 세습적이던 사회 질서를 없애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 한국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외국인 선교사를 세우거나 미국이나 유럽, 즉 서양권의 선생님들을 모셔오기 위해 가을학기제를 도입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자체적인 교육과정이 있었다거나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의 4월 3학기제가 강제적으로 정착이 되었고,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에 따라 다시 9월 2학기제로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회계연도를 맞추고 장마철인 6월에 치러지고 있었던 입학시험을 하반기로 옮기기 위해 1949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로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사정을 고려해 1, 2월의 학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박정희 정부 때 4월 개학을 3월 개학으로 바꾸면서 1961년부터 현행 3월 2학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3월학기제가 무조건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잔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잘 알아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박정희 정부부터 했다고 하지만 이 개정안을 결의한 건 당시 민주당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주당이 3월학기 개정을 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4월에 학기를 시작하면 매 학기 중간에 방학이 있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지금처럼 학기 사이에 방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 방학을 하니 방학 전후로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다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3월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달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수업 대신 입학시험과 졸업행사를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게 보였다고 하는군요. 무튼 시행은 박정희 정부에서 했고 민주당이 결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어쨌든 외부 영향으로 3월학기제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와 대통령을 통해 결정됐다고 하니, 누군가 3월학기제가 일제강점기의 잔해여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3월학기제의 역사를 알아봤으니 이제 가을학기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서 도대체 어떤 학기제가 현실적으로 좋은지 알아봐야겠죠? 우선 9월학기제로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9월학기제의 장점으로 뽑은 몇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월학기제의 장점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학기간은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짧습니다. 즉 학기가 넘어가는 여름방학은 길고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연말에 생기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선생님들은 매년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9월학기제를 도입하게 되면 학년이 바뀌는 방학이 겨울방학이 아니라 여름방학이 되면서 학년이 바뀌는 방학기간이 길어지므로 긴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교원 인사, 각종 입시 업무 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수능과 같은 주요 시험을 이 시기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위축감이 덜하게 됩니다. 또 짧아진 겨울방학으로 1학기와 2학기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다른 OECD 국가들과 교육제도 시작 시기가 같아지므로 국가 간의 학생 및 교원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기제가 바뀌게 되면 교육과정 조정과 당장의 입학, 졸업, 그리고 기업들의 채용 일정 등등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회계연도와 학년 시작점이 불일치하여 번거로움이 생기며 현재와는 다르게 겨울에도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점, 또 이 모든 걸 바꾸려면 당장 예산이 엄청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가을학기제 변경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 및 여러 이유로 매번 시행되지 못했고 CBS 라디오에서 더 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신 김시식 위원장님은 이 부분을 제가 주의 깊게 본 게 9월학기제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 간 아무런 입장 차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 매경, 환경의 입장과 진보 언론의 입장하고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 진보의 입장 차이가 없는 거의 유일한 사안 중 하나가 이 9월학기제의 변경 문제인 것 같고요. 라고도 말씀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을학기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을학기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 일본에서 먼저 이 가을학기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를 보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가을학기제로 전환이 가능한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네요. 그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식한 형제들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